부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저는 갈무리 세일러문 강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학교는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여고 파티죠. 네, 명덕여고, 덕원여고, 경복여고, 광영여고 이렇게 4개 학교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간담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먼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음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제가 전달드릴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 현황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 아니 학교 현황, 특히 이 학생 수가 왜 내가 알아야 될 정보일까에 대해서 아직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지금 오늘은 또 지금 고등학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예비 고1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아마 학생 수가 많고 적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그다지 생각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고점과 관련해서는 학생 수를 얘기하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학교별로 1학년 기준 교과별 학업 성취를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최근 3개년의 대학 진학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각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학년 교과서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또 관심이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내신 기출 경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학교 먼저 만나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바로 명덕여고입니다. 아마 인근 학교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또 명덕여고가 어떤 학교인지 또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시는 학부모님도 있으실 거고 전혀 정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명덕여고는 지금 일단은 1학년과 2학년, 3학년 전체적으로 현재 지금 학급수 그리고 학금당 인원수 그리고 총 인원수 이렇게 정리된 표를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학교 전체적으로 3학년, 2학년, 1학년을 비교했을 때는 1학년 학생 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 3학년 친구들에 비해서 1학년 친구들 전체적인 인원수가 적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른 학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이지만 1학년 전체적인 평균치로 보자면 인근 학교 중에서 인원수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인원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인원수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는 지금 시험을 보신 바와 같이 90점, 80점, 70점 이런 일정한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을 넘어가면 각각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을 받게 됐었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그런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중학교에는 일정한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그 이상을 받으면 되는 절대평가가 시행이 된다면 고등학교는 내가 전체 인원 내에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내가 몇 등을 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이 되는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서 아마 조금 이르게 또 우리 갈무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먼저 접해본 친구들은 조금 더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와 내신 모두 9개의 등급으로 되어 있고 오늘 일단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비율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여기서 퀴즈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렇다면은 내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수에서 몇 % 내에 들면 될지를 한번 채팅창에 한번 적어보도록 할까요? 네, 1등급을 받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하는 퍼센테이지 과연 맞습니다. 보연파라고 되어 있는데 4% 안에 들어야지 맞겠죠. 우리 수민이 친구도 잘 알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등급별 이 퍼센테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1등급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인원 내에서 4% 안에 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소매가 좀 있는 옷을 입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글자들이 지금 만들어지네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몇 % 안에 들어야 하느냐? 바로 11%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23% 내에 들어야 합니다.
물론 4등급을 사실 알고 싶진 않죠. 하지만 오늘은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4등급까지는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4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40% 안에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90점 이상이라는 점수를 받는 것이 사실은 고등학교 내에서는 그거 점수만 가지고는 나의 어떤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서 내가 어느 정도 등수를 차지하느냐, 몇 퍼센트 안에 들어가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체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하는 등급 내에서의 등수가 늘어나겠죠. 네, 그래서 인원수가 중요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사실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원수가 그래도 꽤 많은 학교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급수도 이제 13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등급과 이제 인원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해가 잘 되고 계시다면, 네, 우리 댓글창에 2번을 한번 달아보시면 제가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듣고 있는 우리 예인이 학생. 네, 일바로 올려주셨어요.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인원은 당연히 내년 대회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일단 올해를 기준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교과별 학업 성취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명덕여고가 첫 번째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각 학교별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전체 과목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오늘 갈무리에 등원을 한 친구들은 아마 갈 수 있다라는 아주 정말 훌륭한 입시 자료집을 받아 가셨을 거예요. 거기 자료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입니다. 네, 1학기와 2학기의 기본적인 전체의 이 과목들 먼저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각 과목 옆에 보시면 괄호를 치고 숫자가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일주일을 기준으로 몇 번의 국어 수업을 듣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수학과 영어가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근데 수학과 영어만큼이나 국어도 4단위로 굉장히 성적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도 굉장히 중요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국어 과목에서 어떤 평균과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지 한번 볼 건데 국어 과목에서 지금 평균은 74.5 그리고 뭐 2학기에는 71점으로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고 사실 다른 학교들과 아직 비교를 다 완전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수만 가지고는 사실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평균은 정말 평균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그 시험이 난도가 뭐 높다 낮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확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근 학교들에 비해서 평균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중요한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 표준 편차라고 써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표준 편차라는 게 이제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평균이 있으면 그 평균을 중심으로 다른 아이들 전체적인 성적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아이들이 평균 근처에 즉 오밀조밀하게 이제 많이 몰려 있다. 실력이 비등비등한 친구들이 몰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표준 편차의 숫자가 사실 큰 학교 같은 경우는 25 이상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네, 이 최상위권부터 하위권까지 넓게 점수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 내지는 양천구 내에서 뭐 평균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표준 편차가 대략 15 안팎입니다. 그래서 명덕여고는 딱 한 중간쯤, 딱 그 평균 정도의 표준 편차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성취도별 분포 비율입니다. 자, 여기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렬한 색깔로. 네. 자, 여기 보시면은 A, B, C, D, E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점수대별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생각해서 90점 이상이 A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0점 이상이 바로 B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무려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가 32%에 해당한다는 거 알 수 있고
80% 이상을 8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22.8%니까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합쳐보면은 60%에 육박하는 친구들이 80점 이상을 기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다시 한번 저희가 소환해야 될 숫자가 있죠. 바로 아까 살펴봤던 등급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1등급이 아까 4%라고 했죠. 2등급이 11%라고 했어요. 혹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다음에 3등급이 23%라고 했고 4등급이 40%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벌써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32%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그 중에서 일부는 4등급을 기록했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90점을 이상을 기록했다고 해서 중학교 때처럼 되게 기뻐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점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조금씩의 그런 격차는 있지만 사실 네, 아주 정확하게 1등급을 정말 확실하게 받기 위해서는 100점을 무조건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다소 수치 차이는 있긴 하지만 2학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90점 이상이 24%, 80점 이상이 27%, 사실 90점 이상이 이미 3등급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등급 경쟁이 되게 치열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와, 나 저기 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을 너무 미리부터 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내신 경향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여고의 특성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좀 밑바탕이 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율은 좀 고정적으로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덕여고의 대학 진학률은 어떠하냐? 우선은 기준이 되는 건 지금 아래쪽의 표는 다른 지역과 그리고 전국 그리고 서울 전체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한 표를 먼저 살펴볼 건데 여기에 보이시는 가운데 연두색이 바로 4년제 대학 진학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인근 지역의 학교들에 비해서는 평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게다가 지금 위에 최근 3개년 동안의 대학 진학률을 보시면 조금 더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소폭식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 수치로 봤을 때 네, 여기에 네, 지금 올해 봤던 44.9에서 45.7, 47.2 점점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학교에서도 조금 더 대학 진학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재수를 선택하는 비율은 역시 소폭이지만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라는 것을 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덕여고를 가게 되면 어떤 교과서를 배우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출판사는 신사고이고요. 이 신사고 출판사의 국어 교과서는 이 인근 지역에서는 꽤 메이저급 출판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학교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이 목차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교과서 내에서 사실 다뤄야 될 내용들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제재를 가지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제 배우는가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통국어이기 때문에 1년 동안 국어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역 중에서도 어쨌든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문법과 문학 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신사고 교과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좀 목차가 아주 뚜렷하진 않아서 아주 세세하게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단원별로 어떻게 문법과 문학이 좀 배열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대단원 전체가 모두 그 해당 단원인 경우도 있기는 한데 우선은 여기 있는 1- 소단원 1 그리고 3단원 전체 단원 그리고 여기로 오면 6단원의 1 그리고 7단원은 특히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고전문학 파트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까지가 일단 문학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법단원은
1학년 교과서 내에서 반드시 다루는 4가지 단원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이 어느 순서에 따라, 그러니까 어느 순서대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1학기 들어갈지 2학기 들어갈지 좀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 신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정확하고 효과적인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일명 이제 문법 요소라고 부르는 단원이 여기 2단원 초반에 있고요. 그리고 4단원에 1, 의문의 변동과 한글 맞춤법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험 범위에 나가는 경우가 많고, 사실 신사고가 교과서인 친구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2-2단원과 4-1단원 합치면 문법이 3단원이 있는 건데, 이것을 한 번에 시험에 다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분량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8-1단원. 네, 여기 부분이 역시 친구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중세 문법이 있는 단원. 그래서 1학기보다 사실 2학기가 평균이 조금 낮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다고 봤을 때 바로 고전 문학과 고전 중세 문법이 이 2학기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이런 학교에 따라서 범위가 일정하진 않지만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대체로 좀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는 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단원들은 그때그때의 선생님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범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명덕여고에서의 지금까지의 내신 경향, 이 부분을 좀 정리한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까운 건지 좋은 건지 사실은 그건 개인의 차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명덕여고는 문법의 비중이 좀 많이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교과서 내에서의 문법 비중도 적지 않은데, 일단 학교 내에서 시험을 봤을 때 문법 단원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비중 있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상태이고, 사실 문제는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명 얘기하는 전형적인 좀 내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저희 1학기 지금 등급 컷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점수 차이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92점 등급 컷이라는 건 92점을 이상을 받아야지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100점이 안 나오더라도 90점 후반대,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막차를 탄 거죠. 92점이 된다라는 거는. 네, 그래서 내신형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굉장히 세심하고 되게 세밀한 학습이 필요한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럼 어디에서 변별력을 둬서 최상위권 친구들, 1등급이 될 친구들을 가리냐라고 하면 서술형에서 약간 깐깐함이 여기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술형이라고 이름 지어놨지만 사실 문제의 형태는 단답식에 가까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것은 거기 안에서 조건이 여러 개가 붙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감점을 받거나 혹은 실수를 유발해서 틀리게 만드는 그런 유도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1학기 기준으로는 100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험 문제가 난도가 보통이긴 하지만 100점을 맞기에는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문법 단원이 포함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난도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명덕여고의 내신 기출 경향은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은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객관식이랑 서술형 비중도 나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면 70%가 객관식, 그리고 30%가 서술형, 서답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덕여고는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두 번째 학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여고는 바로 덕원여고가 되겠습니다. 명덕여고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시고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사실 만만한 학교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드려서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해볼 만한 학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덕원여고도 보시는 것처럼 학급이 수는 많은데 실제로 인원수는 아까 명덕여고보다 좀 적은 편이죠. 보시는 것처럼 3학년과 2학년과 역시 1학년의 그런 인원수의 차이는 말씀드린 그런 전체 인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역시 적은 편은 아닙니다. 292명이고요.
네, 역시 교과별 학업 성취를 살펴보면 4단위죠. 대부분 1학년 때는 국어가 4단위로 들어가 있고 2학년이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5단위나 되기도 하고 학교에 따라서 3단위가 되기도 하고 약간 이제 차등이 생깁니다. 자, 여기 우선 평균과 역시 표준 편차와 성취도별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은 명동교구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은 70점대 초반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 편차도 크게 뭐 벗어나지는 않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에 있어서는 명동교구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좀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 이상을 받는 친구들 비율이 8.2%이기 때문에 아까 4%인 1등급은 훨씬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90점 이상을 받더라도 역시 아주 안전하게 1등급을 받는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2학기가 되면 무슨 일인지 이렇게 지금 오히려 90점대 이상의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80점대까지를 끊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역시 약간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늘 고정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을 기록하는 친구들 비율은 늘 고정적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여기서도 등급을 따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대학 진학률 한번 살펴볼 건데 명동여고도 조금씩 진학률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덕원여고는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확인했을 때 좀 놀라웠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39%, 뭐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52.5%면 굉장히 급격하게 또 성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만큼 학교에서 이 대학을 아이들이 대학을 원활하게 진학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더 써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학교다 보니까 전문대학 비율은 늘 좀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면 여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제 전문대학 중에서 간혹 대학이 있기 때문에 2년제 내지는 3년제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역시 뭐 재수 비율 같은 경우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대학 진학률이 이렇게 높아졌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덕원여고 같은 경우는 바로 천재 교과서 사용하는데 천재 교과서 중에서 천재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사고만큼이나 그래도 꽤 굵직굵직한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인 그런 출판사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아주 그냥 빵빵하게 10개의 단원을 다 채운 그런 굉장히 작품이 수나 내용이 많은 교과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신사고 교과서를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적인 1학년 내에서 진행되는 문법 단원과 그리고 문학 단원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런 문법과 문학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덕원여고 같은 경우도 교과서를 꽤 충실하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학습량이 적은 편은 아닌데 놀랍게도 아까는 없었던 뭔가 하나가 보이죠. 여기 보시면 EBS 올림포스 고등국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덕원여고에서 계속해서 1학년 대상으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EBS 올림포스 고등국어를 사용하는 학교들이 몇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학교고, 그러다 보니 교과서도 적은 편이 아닌데 여기 있는 부교재까지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습량이 좀 많다라고 충분히 느낄 만한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덕원여고도 역시 내신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객관식 서답형 앞서 본 명동여고가 동일하네요. 70과 30 이 비율로 대부분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덕원여고는 1학기에는 고전문학 중심, 2학기는 현대문학 중심, 따라서 교과서를 최대한 잘 활용하지만 순차적으로 나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의 또 특징이 뭐였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분인데 1학기 내에 모든 문법 단원, 아까 1학년 내에서 저희가 진행한 단원이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개의 모든 문법 단원을 다 시험을 1학기 내에 소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좀 많이 높은 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남아있는 건 2학기에 지금 보시는 현대문학과 역시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요 EBS 올림포스가 가득 남아있죠.
네, 올림포스 같은 경우에는 1학기 중간고사엔 들어가지 않았었고 1학기 기말부터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의 시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학기 기말에 총 27문항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서 올림포스에서는 7개의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럼 전체 비율로 보자면 적은 비중은 아니죠. 그리고 올림포스 내에서의 범위 자체는 18작품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부분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부분. 그래서 교과서와 부교재 두 가지를 야무지게 잘 해야 된다라는 좀 부담감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역시 빈칸을 채우는 단답식 문제들이 거의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여러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다행히도 부분 점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교과서 학습을 철저하게 해서 교과서 내에서 다뤘던 개념들에 대해서 용어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하지 않으면 절대 채울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정답률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친구들이 서답형에서도 서술형이 나오면 되게 굉장히 어렵죠. 그렇지만 단답식이 나오면은 좀 쉽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결코 그걸 만만하게 볼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역시 덕원여고에 대한 설명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중간중간 저희 실제 내신을 또 담당을 하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고 계신데 네, 제가 지금 댓글을 보면서 이제 좀 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답해드리겠는데 나중에 또 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잠시 메모를 해두셨다가 네, Q&A 시간에 또 물어보시면 저희 선생님들과 또 제가 네, 충실하게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학교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학교는 네, 경북여고인데 사실 네, 경북여고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네, 물론 덕원여고 같은 경우도 부교재가 있기 때문에 학습량이 상당하지만 경북여고는 정말 네, 학습량이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자, 보시죠. 일단 네, 인원수는 가장 적죠. 네, 지금 202명이 1학년 전원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네, 당연히 상대적으로 학급의 수도 네, 적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교과별 학업 성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죠. 아까는 70점대를 기록했는데 여기는 평균이 지금 60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1학기와 2학기 내에 아마도 조금 난도의 차이는 좀 있었던 걸로 보이고 또 해당 시험에 어떤 단원이 포함되어 있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 더 시험을 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값만 가지고 저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성취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편차는 큰 차이 없이 거의 평균 범위 내에 드는 편이고요. 네, 지금 90점대 이상을 기록한 것이 1학기에는 4.6% 거의 여기 안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1등급, 2등급이 갈렸을 거라는 걸 저희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80점대 이상을 기록한 친구들이 22%. 결과적으로 말하면 90점과 80점 이상의 친구들 중에서도 또 4등급을 받은 친구들이 생겼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2학기에는 조금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을 받은 친구들이 11%.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1등급과 2등급이 다 끝이 났죠. 그리고 80점 이상을 받은 친구가 28%. 네, 도합해보면 대략 40% 정도, 즉 4등급까지가 이미 여기 80점 이상에서 결정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경북여고가 이 정도 80점, 90점대가 뭐 많을 정도로 시험이 되게 쉽냐? 네, 사실 그렇게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교과서를 먼저 보고 내신 경향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 진학률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네, 대학 진학률도 이상하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린 4개 학교는 소폭이든 대폭이든 모두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59%로 지금 거의 3년 동안 10% 이상이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부터도 보시는 것처럼 많이 대학을 진학시키는 편이었는데 지금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랑 정확하게 반비를 해서 이 재수하는 비율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우리 경북여고는 미래엔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래엔 교과서는 앞서 본 천재박 교과서나 신사고보다는 한 단원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도 9개 꽤 많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문학 그리고 문법의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 기출 경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이상하게 계속 동일한 지금 비율을 보고 계신데 객관식과 서답형이 경북여고 역시 일단 70과 30으로 이제 기준으로 나눠져 있고요. 경북여고 역시도 교과서를 굉장히 충실하게 학습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한 단원도 빼놓지 않고 모든 단원이 다 결국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서 다시 한 번만 보시면 미래엔 옆에 사실 여기가 하나가 있었죠. 네. 덕원여고에서 잘못 제가 복사해온 게 아니고 경북여고 역시 늘 부교재로 1학년 때 EBS 올림포스 고등 국어를 늘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부교재가 있는 학교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덕원여고와 마찬가지로 경북여고도 정말 단원이 많고 학습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학교입니다. 게다가 덕원여고보다 조금 더 이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기에 이 부분입니다. 워낙 여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국어 실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많은 편이고 또 굉장히 꼼꼼한 친구들이 많은 편이라서 국어 과목의 점수를 잘 받죠. 근데 그 안에서 어쨌든 등급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 변별력을 주는 요소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소설은 교과서에 있는 혹은 올림포스에 있는 소설을 기준으로 해당 짧은 부분만 시험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모두 그렇진 않지만 몇 작품은 전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그 전문을 시험 범위로 출제를 하고, 물론 뭐 중심 소재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긴 하지만 그 전문을 학습하지 않고는 당연히 맞힐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역시 친구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북여고의 그런 국어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물론 내신 시험이긴 하지만 단순히 딱 교과서 범위, 딱 정해진 범위 내에서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보겠다 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학생들이 국어 실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런 국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당 배웠던 그 범위를 벗어난 다른 지문, 외부 지문이죠. 그곳을 가져와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부 지문은 배웠던 지문과 연계해서 보기에 따로 출제가 되거나 혹은 선택지 속에 녹여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배웠던 작품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다른 작품에도 잘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국어 실력을 가늠하는 문제들을 출제를 하시는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국어의 실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학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에 또 문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신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고 특히 모두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시간 소요가 많은 편이라서 그 부분을 극복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많은 친구들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경북여고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과 관련해서 이제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1학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4개의 문법 단원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의문의 변동, 그리고 한글 맞춤법, 그리고 문법 요소, 그리고 마지막 중세 국어 이렇게 4단원을 다루게 되는데 실제 경북여고에서는 시험 범위 내에 1학년 교과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문법에서는 사실은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바로 단어와 형태소 부분을 또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물론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는 편입니다. 올림포스 문제도 수능 유형에 가깝게 낸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런 외부 지문들을 이용한 이런 방식들은 내신형이라기보다는 수능형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신 시험이기 때문에 배웠던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숙지는 당연히 전제되어 있어야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여고는 조금 문법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좀 더 있다 해서 사실은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학습을 시키는 그런 학교로 유명합니다.
공부는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좀 힘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덕원여고부터 제가 등급별 등수, 명덕여고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등급별 등수를 학교별로 알려드리는 거를 지금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체 이 광역여고까지 다 진행을 하고 나서 네, 등급별 등수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제가 다 산수를 했거든요. 계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경복여고는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학교 바로 광역여고입니다. 네, 광역여고도 한번 인원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급수는 12개 학급이고요. 인원수는 250여 명. 네, 이것도 사실 적은 편은 아니죠. 자, 그리고 뒤에 이어서 네, 교과별 학업 성취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역시 평균은 앞에 저희가 살펴봤던 학교들과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작년 시험 기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눈에 띄는 점은 1학기와 2학기의 편차가 조금 네, 많이 나타나는 편인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포함되어 있는 단원 이런 거에 따라도 난도 학생들이 느낀 체감 난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앞서 본 학교들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9.2와 20%가 지금 20을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좀 아이들이 분포가 이렇게 좀 넓게 퍼져 있다. 앞에 본 새 학교에 비해서는 넓게 좀 퍼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여기에 성취도 분포 비율을 봤더니 90점 이상과 80점 이상, 일단 90점 이상도 되게 놀랍죠. 일단 26%에 육박하니까. 그리고 80점 이상까지 하니까 35%, 이거를 합치면은 지금 거의 70%를 넘어가는 비율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아마도 1학기 전반적인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국어 과목을 신경 쓰는 친구들은 못해도 80점 이상은 받았을 것이다. 근데 상당히 등급이 안 나왔을 것이다. 점수 대비. 그렇게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학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분산이 된 느낌이긴 하죠. 그래서 90점 이상이 18%, 거의 19%, 그리고 80점 이상이 23%, 그래서 합치면 대략 40% 좀 넘어서는 그런 수치인데, 네, 1학기에 비해서는 뭐 확연하게 그 퍼센테이지가 줄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네, 이제 4등급까지는 네, 4등급을 넘어서는 등급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객관적인 이 점수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나의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는 없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학업 성취표였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네, 여기 보시면 CDE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좀 국어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 혹은 다른 과목에 좀 더 집중을 하느라고 국어를 좀 소홀히 한 친구들일 텐데, 또는 기본기가 좀 부족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비율이 좀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게 좀 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좀 국어 과목에 있어서도 아마도 양극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학 진학률,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 네 학교는 전부 다 대학 진학률은 소폭이든 대폭이든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교에서 신경을 쓰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다른 학교, 앞서 본 학교들에 비해서는 역시 전문대학 비중도 높은 편이죠. 아까 말씀드린 간호대학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좀 다른 교과서들보다 목차가 확연하게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보이실까요? 네,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교과서는 9개 단원 내지는 10개 단원이 있었는데, 광역여고 같은 경우는 창비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비 교과서의 특징이 네, 목차가 많지 않다, 작품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말씀드린 기본적인 갈래를 포함한 문학 단원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문법 단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의 제재들이 좀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7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보자면은 9개나 10개의 단원, 그리고 부교재까지 있었던 학교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학습의 부담이 좀 덜하다.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역여고의 이런 기출 경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이거는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전체가 다
지필고사는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약간의 그 비율 차이는 있었지만 항상 서술형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지필고사에 전혀 서술형 문제가 나오지 않고 대신에 일단 1년 내에 또는 1학기 내에 일정 부분 이상은 친구들이 이렇게 서술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술형 시험은 안 보지만 서답형 문항은 없지만 그 부분이 수행평가에서 이제 대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사실 작년도 올해도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퐁당퐁당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취사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올해도 뒤에 2학기로 배열이 되어 있는 그 고전 문학이 1학기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1학기 때 그 고전 문학을 하면 아직까지 중세 문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친구들이 느꼈을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광역여고는 연계 외부 지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교과서 내에서 배웠던 작품, 학습활동 귀퉁이에라도 있는 작품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 다룹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좀 더 충실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문학을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갈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사실 이건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내용 일치 문제들이 전체 내용에서는 좀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이제 모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항수가 31문항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그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사실 이제 광역여고가 기타 다른 여고들에 비해서 굉장히 난도가 높다거나 까다롭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난도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비교적 평이한데 바로 그 점이 또 힘든 점입니다. 네, 광역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년 전부터 내신 등급을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을 들 수 있는 즉 1등급 그리고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 학교를 작정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학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등급 내에서는 뭐 약간의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늘 꾸준하게 좋은 등급 받는 친구들 최상위권은 좀 정해져 있는 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안에서 등급 컷이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하는 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학교가 역시 또 아니라는 거. 왜냐면 물론 많은 학생들 내에서 이 등급 경쟁하는 것도 굉장히 치열하지만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상위권 친구들 사이에서 등급 경쟁도 너무너무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광역여고 같은 경우는 내가 조금 내신 등급을 한번 따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또 접근하기에는 고민할 점이 또 있는 학교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비슷한 수준 친구들이 또 올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치열한 그런 등급 경쟁을 역시 하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학교가 다 뭐 아시는 것처럼 여고죠. 여고의 특성이 굉장히 물씬 풍기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학습량이 많아도 아무리 난도가 좀 높아져도 기본적으로 높은 점수대에서 1등급, 2등급 컷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전체 4개 학교를 정말 후루루루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좀 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각각의 학교에 속해 있다면 몇 등을 하면 내가 원하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계산해보면 다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4등급까지는 우리 고려하지 말고 일단 3등급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전체 인원수에서 알려드린 그 비율을 사실 곱해보시면 금방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네, 일단은 명덕여고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이거를 각 학교별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죠? 네, 명덕여고 같은 경우는 1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13등 안에 들어야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명덕여고가 현재 기준으로는 학급이 13개 학급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산술적으로 보자면 각 반에 1등
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특히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정말 국어에 고민도 없었고 너무 잘해왔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도대체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원하는 등급을 얻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정말 어렵다라는 거를 좀 많이 또 인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3등 안에 들어야 된다. 그리고 2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35등. 그리고 3등급이 되기 위해서는 74등. 네, 요 안에 이제 들어야지 네, 해당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덕여고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살펴봤던 덕원여고 한번 살펴볼게요. 자, 덕원여고는 그 명덕여고보다는 인원수가 좀 적긴 했지만 그래도 290명대였죠. 그래서 1등급이 11개가 아니라 11등, 11등까지인데 덕원여고가 이제 인원수는 명덕여고보다는 좀 적었지만 학급수는 더 많아서 14개 학급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반에 1등도 1등급을 못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은 32등, 네, 그리고 3등급은 67등, 요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경복여고였죠. 경복여고가 좀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복여고 같은 경우는 1등급 받기 위해서 8등, 갑자기 이제 10 안으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2등급 받기 위해서는 22등, 그리고 3등급 받기 위해서는 46등. 네, 쉽지 않은 학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우리 광영여고. 네, 인원수가 250명 정도 됐었죠. 그래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 10등. 네. 광영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학급이 12개 학급이기 때문에 역시 각 반의 1등도 사실 1등급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2등이 27등. 그리고 3등이 57등. 네. 이 정도 수준에서 등급이 결정되겠구나. 물론 이제 내년에 입학을 했을 때는 또 그 인원수에 따라서 당연히 이 등수는 달라지겠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요러하다라고 네, 그냥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4개의 학교 각각 현재 인원 기준으로 네, 등급별 인원수, 등수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고 전달드리려고 했던 그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좀 추가적으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와 이제 선생님들이 네,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볼까요? 네, 아직은 그냥, 네, 그렇구나. 근데 아직은 막 굉장히 실감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학교를 가서 내가 겪어봐야지, 네, 정말 피부로, 네,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정보를 먼저 안다는 건 또 좋은 거니까, 네, 요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또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학교를 고르는데 좀 도움이 됐기를 네, 바랍니다. 네, 혹시 사실 네, 국어과 수행도 그때 매년마다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무래도 여학교들은 뭐 사실 목동고라든지 진명여고까지 포함해서 수행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1학년 전체적으로 다 봐도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필고사가 전체 학기 내의 최종 성적의 100%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30%, 30% 지필고사가 들어가고 수행은 40% 들어가고 이 비중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이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를 처음 겪어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가지고 점수를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작년에는 다소 네, 학교마다 수행평가 비중이 좀 줄어든 편이었는데 올해는 다시 좀 정상화가 된 상태라서 네, 학교에 따라서 뭐 20% 적게는 그리고 많으면 40% 정도까지 이제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는 딱 정확하게 어느 학교가 수행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슷비슷합니다.
네, 강사갈무리가 오픈한 거는 사실 기존에 그 내신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대로 강서관에 가서 수업을 하시는 거고, 수업을 하는 장소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 아무래도 강서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그 근방에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강서관을 오픈을 하게 된 거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 1학기는 다 지나갔으니까 2학기 중간고사보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고1을 위한 이런 정규 수업도 준비가 되었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선생님들은 1관, 2관, 3관, 4관 저희가 이렇게 4개의 관이 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기존에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출강을 하시는 거라서 그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네. 자, 굉장히 참 늦은 시간이죠, 그쵸? 네, 여기까지 또 열심히 같이 달려주고 계셔서 감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제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를 하겠고, 혹시 추후에라도 특정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선생님과 어쨌든 선생님들이 충실히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 4개 여고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